예. 안녕하십니까. 그, 이승윤 센터장님께서 선전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 양자 기술이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표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 표준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뭐. 지금 I, ISO-IC에서 양자 기술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TC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추진 현황, 뭐 향후 방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기술 뭐하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제품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양자 표준화를 한다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품화가 돼 있고요, 이미 팔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양자 암호통신의 경우를 보면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울, 판교, 대전, 여기 수원 뭐 이렇게 해서 더블링 구조로 테스트 베드를 벌써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이 노드마다 양자 암호통신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한국 제품으로, 국산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ITU-T에서 만들어낸 양자 암호통신에 대한 표준 문서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벌써 이런 게 한국이 해놓은 정도고, 미국은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뭐 다 해서 이미 중국도 상용 서비스 하고 있고, 중국은 한 4,000km 정도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다 더하면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도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테스트 베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자 암호 통신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고 있고 표준화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준화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보시면은 뭐 이런 잘 아시는 이온큐라든지 이건 IBM입니다. IBM의 400큐빗짜리, 433큐빗짜리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퀀텀, 그다음에 아마존의 브라켓, 그다음에 IBM의 퀀텀 플랫폼, 그다음에 D-Wave의 리프라는 그런 상표명, 그다음에 후지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텍은 네덜란드 대학입니다. 의 퀀텀 인스파이어라는 그런 걸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기네가 만든 컴퓨터들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당연히 중국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제를 가지고 쓰고, 이거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캐나다 자기네가 만든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다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의 양자 컴퓨터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러 플랫폼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꿈의 컴퓨터니 그런 이상한 수식어가 아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돌려볼 수 있는, 그것도 이런 데는 공짜입니다. 5큐빗 정도로 굉장히 낮은 큐빗 정도인데 공짜이고, 여기도 뭐 말만 잘하면은 뭐
뭐 한 달에 1시간 정도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대부분 조금씩 그런데 물론 돈을 내야 되죠. 벌써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서비스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큐빅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양자 센서의 경우도 이런 시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 센서, 그 다음에 바이오용 양자 자기장 센서, 또는 이런 바이오용 양자 자기장 센서는 뇌의 활동이라든지 심장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그 자기장 변화를 디텍트 할 수 있는 femto 테슬라 파울루테스 뭐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시계 같은 경우도 칩 수준의 원자시계 해서 실제로 기지국에 들어가 있는 원자시계보다 오더 하나 정도가 정확도는 낮기는 합니다. 오더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양자 라이다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세먼지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개발 현황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준화들이 이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SDO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SC나 ITO 같은 쪽에서는 양자 통신, 양자 암호 통신을 비롯하여에 대한 표준화를 굉장히 SC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고 ITO는 한 4, 5년쯤 됩니다. 그리고 IC는 아직 그 특별한 뭐 활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JTC1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IEEE 통신하고 컴퓨팅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ETF는 최근에 양자 통신 쪽에 시작을 했고 IETF는 QIRG 해서 퀀텀 인터넷 리서치 그룹 뭐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IRTF랑 같이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TTA도 우리나라 TTA도 양자 통신 쪽에 그 PG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표준화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그 양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학교, 기업, 그다음 심지어 학회까지 다 모아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표준화들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단체 표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센세넬렉은 이 파란색은 ISO입니다. 이 초록색은 IC입니다. 유럽의 ISO, IC입니다. 여기서도 퀀텀 컴퓨팅, 퀀텀 센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JTC, 여기도 이제 ISO, IC이기 때문에 여기도 JTC 22 해서 양자 기술에 대한 JTC가 만들어져서 독일이 의장을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단체 표준들도 물론 있지만은 국가 간 표준에서는 IC나 ISO 쪽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양자 기술이 나중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정도이고, 양자 통신은 양자 인터넷이 돼서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을 하고 양자 센서들을 연결을 해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양자 센서들을 다 만약에 이제 양자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구 전체가 센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바깥에 있는 우주라든지 또는 지구 내부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다 감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형태대로 가겠죠. 블랙홀을 찍은 그 전파망원경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망원경을 다 통합해서 만든 이미지인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그냥 네트워크 구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여기는 다 얽힘 네트워크와 얽힘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양자 메모리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든 양자 센서든 이런 것들이 다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실제 양자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뭐 이런 패스를 하든 뭐 이런 패스를 하든 자기네가 이제 양자 라우팅 아직은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제 전 세계가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잘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백미는 암호 해독입니다. RSA 2048을 암호 해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양자 그 소자들의 성능을 고려를 했을 때 약 2천만 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금까지 만든 로드맵 또는 지금까지 한 실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선을 그어보면 아마 제일 빠르면 아마 2040년 정도 되면 RSA 2048을 깰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꼭 그렇겠냐. 좀 더 천천히 해보면 2060년 정도면 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소자들이 매년 나오고 있고 숫자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IBM이 올해 1000개가 넘는 큐빗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 큐빗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4000개짜리를 발표할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굉장히 이렇게 뭐 모의 법칙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가 가면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물론 뭐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더 빨리 또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적은 전력으로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자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양자 센서들이 굉장히 크죠. 그거를 이제 좀 작게 만들면 이제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서 더 작게, 물론 여기서도 다 적용이 될 거지만 특히 양자 센서 쪽에서 더 칩으로 만들어서 더 작게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IC 쪽에서 ISO보다 IC가 제일 먼저 이제 이쪽의 분야를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 첫 번째 단추로 양자기술 백서를 21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백서 발간을 할 때 IC 쪽에서는 그동안 1년에 백서를 뭐 3개, 4개씩 뭐 2개, 3개씩 막 발간하다가 1년에 1개씩만 발간하기로 정책을 바꿨고, 1년에 1개를 하려면 각 나라들이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백서를 해보겠어요 하고 막 제안들을 합니다. 이때 한국이 양자 기술을 가지고 백서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뭐 투표를 거쳐서 중국을 누르고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국내외 한 40명 정도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한 87페이지에 이르는 양자 기술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냥 기술 동향만 쭉 쓰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보면은
IC 쪽에다가 이런 일을 표준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고 레코멘데이션을 쭉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 중에 하나가 양자 분야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고 TC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IC의 SMB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의 제안은 그 당시 2021년만 해도 21년만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IC 쪽에서도 그러면 조금 더 조사를 더 하고 그래서 TC를 만들기 전에 SEG를 먼저 만들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SEG 14, 그러니까 SEG가 뭐 14번째 SEG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년 10월 달에 첫 번째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한 110명 정도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20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한 110명 정도의 전문가가 하고 있고, 기술,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다른 SDO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탠다드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누구한테, 아까 화이트페이퍼는 전 세계에 그냥 무료로 공개고, 이거의 경우는 리포트를 SMB한테 합니다. 그래서 SMB가 IC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SEG는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G가 끝날 때까지 그 전문가들 등록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쨌든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로드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에 있어서 로드맵은 이렇게 표준화 로드맵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거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또는 2년까지 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SEG의 결과가 SMB한테 들어가고 SMB가 그럼 TC를 만듭시다 하면 SMB가 결정을 해서 TC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21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SEG 14의 발족이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여기서 이제 갑자기 ISO가 자기네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뒤처졌다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ISO의 TMB를 중심으로 해서 그 SEG 14 보고 조인트 SEG를 하자. 조인트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아니고 조인트 SEG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한 투표를 중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기각됐고 그냥 IC의 SEG 14를 그냥 추진을 하라. 대신에 ISO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그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 ISO 쪽하고도 연계를 많이 지어라.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추진 현황은 이제 워킹 그룹 1, 2, 3, 4가 있고 AG 5가 있고, 워킹 그룹 1은 이제 시장과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워킹 그룹 2는 연구 개발 현황, 연구 그룹 3는 다른 SDO들의 활동, 4가 이제 스탠다드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코 컨비너들이 이제 있는데 워킹 그룹의 코 컨비너들이 여기 보면 한국, 여기도 한국, 그 다음에 여기도 한국, 여기는 저고요. 그래서, 한국이 많은 그 기여를 하면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가다듬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10월 31일 날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디파인만 한 정도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온라인 미팅에서 워킹 그룹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3차에서 그 1월 달에 제주도에서 다 모여서 그 전체적으로 여기서 SG14의 향배가 여기서 여기는 온라인이군요. 그 네 번째 여기 제주도에서 하는 게 SG14의 방향이 여기서 딱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고 맨 마지막 날에 다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다 그냥 여기서 다 향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SMB 쪽에서는 이날 SMB가 같이 열렸는데 제주도에서 SMB에서 빨리 좀 해달라, 스피드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2월 달에 하고 나서 5월 달에 바로 거의 원래는 인트림 리포트라고 제출을 했는데 자기네들 파이널 리포트로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했고,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JTC를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JTC1과 같은 레벨의 양자 기술들은 굉장히 기술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려면은 SEG 그 JTC 레벨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됐고, 6월 6일 날 SMB가 승인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제 JTC가 JTC1이 만들어진 이후에 36년 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JTC 양자기술 JTC가 처음 이제 발족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37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헤매면서 결국 가긴 갔는데, 일단 JTC를 만들려면 IC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ISO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IC의 승인은 SMB가 먼저 승인하고 그 다음에 NC 밸럿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SO는 그 NB 밸럿을 먼저 하고 TMB가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를 4번 합니다. 공식적인 투표만.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투표에서 된 거고요. SMB 의원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오프라인 미팅에서 테딩턴, 그러니까 영국의 NPL, 그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했고, 여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JTCQ 이날 저녁 먹으면서 JTC를 만드는데 JTC 1이냐 2냐 3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JTC Q라고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희 리포트에도 JTC Q라는 말을 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명칭은 UJTC입니다. 사실은 아직은 뭐 뒤에 그 번호들이 아직 안 붙어서.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노미널리 JTC Q인데, 그래서 SMB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NC나 MB 밸런스를 했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11월 초 정도입니다. 이게 11월 초고, 그러면 이제 투표가 이제 3번 이루어졌고 3번 다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TMB가 모여서 TMB 내부에서도 승인을 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제일 굉장히 중요한 밸럿인데, 세크리터리앗 얼로케이션 밸럿인데, 그러니까
간사국을 누구를 하느냐 이건데 지금은 간사국 지원을 한 나라가 영국과 중국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전체가 진행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SEG의 의장국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JTC를 새로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었는데 약간 저희가 조금 만드는 과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표준화에 대한 이 약간의 이 기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는 영국이 조금 먼저 제안을 해버리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영국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여기 투표들이 다 여기서는 영국 제안한 것들이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간사국이 되는 걸로 일단 제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표 용지를 보면은 간사국을 할 건지, 피멤버를 할 건지, 오멤버를 할 건지, 뭐 그런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간사국 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네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영국,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돼서 근데 뭐 영국에서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각 NC들끼리 협의를 많이 하고 해서 차이나는 그대로 계속 하겠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뭐 물러나겠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중국이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11월 14일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TNB, SNB 조인트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날 세크리터리엇이 누가 되는지 여기서 이제 투표는 결과는 이미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코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뭘 제안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슈 포인트 1이 세크리터리엇을 누가 할 거냐 영국과 중국이 하는데 지금 밸럿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14일입니다. 사실은 14일이고 그래서 영국하고 한국이 협력하기로 했고 여기 보면 자기네가 영국이 해놓은 여러 가지 간사국이 되겠다고 제안한 문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UJTC의 퀀텀 테크놀로지에서 BSI가 영국의 표준하는 국가 기관이죠. BSI에서 하는데 자기네가 이제 세크리터리엇을 제안을 하는데 한국하고 같이 한다. 근데 한국은 의장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둘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잘 해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을 찬성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특별히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왜냐하면 차이나는 매우 아무데나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마 영국이 제일 제안을 했고 한국이 원래 백서부터 해서 쭉 한 3년 동안 계속 의장국을 했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스코업입니다. BSI가 생각한 스코업입니다.
딱 원래는 한 줄이어야 되죠. JTC1이 딱 한 줄입니다. 스코업이.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quantum technology. JTC1은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스코업을 정해놓으면 매우 이제 여러 분야 분들이랑 이제 약간의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뺄 거고 이런 분야들 이런 TC들하고는 리에이종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업 자체는 11월 20일 날 거의 결정이 될 거고 아마 조금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코업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코업은 안 바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여기 워킹그룹 JTC1의 워킹그룹 14가 안 들어있는 이유는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JT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워킹그룹하고 SC 레벨하고는 하겠지만은 워킹그룹 레벨과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뉴 JTC가 이제 지금 11월 20일 날 거의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코업을 다시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SC를 뭘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간사국 그 다음에 간사국 그 다음에 의장국 또 워킹그룹 SC 레벨에서 뭘 할 건지 쫙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제 SC14가 이제 거의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 이제 SC14가 할 일은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SC14가 스탠더드션 로드맵을 최종 버전을 이제 딜리버를 해야 되고 이거를 원래는 10월 달 지금 IC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조금 늦어진다고 그랬고 앞으로 계속 파이널라이즈 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 이 제출한 거는 뉴 JTC의 표준화 로드맵으로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SG14는 뉴 JTC가 첫 번째 미팅하는 날 끝나는 거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SG14가 뉴 JTC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백서의 내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들 조사 결과하고 이런 워킹그룹 1, 2, 3의 내용을 가지고 스탠스 로드맵을 만들고 워킹그룹 5가 AG5인데 AG5에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SMB한테 이제 다 전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양자 기술에 있어서의 표준화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조금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표준화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마 리더십에서는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 발표가 여기까지일 겁니다.